네, 정부가 고심 끝에 맞춤형 청약 제도를 골자라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오랫동안 뜸을 들였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박성호 YTN 보도국 선임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지난 8월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게 오히려 부동산 경기를 경기가 아니라 이제 부동산을 시장을 과열시킨 그런 이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주로 어떤 내용에 초점이 모아진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역사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예전에 우리가 한 2, 3년 전에, 한 2년 전이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을 좀 활성화시켰어요. 예. 그런데 그 어떻게 됐습니까? 돈이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가계 대출이 빠르게 늘어서 예. 가계 부채가 이제 문제가 됐어요.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여전히 가계 부채는 문제인데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을 좀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지난 8월 25일에 내놨습니다. 예. 그것의 핵심은 예. 공급량을 좀 줄이겠다는 겁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이거 아파트 청약이나 집 사기 어렵겠는데 해서 부작용이 나타난 게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청약이 과열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과열을 잡겠다. 근데 과열의 원인이 뭐냐? 예. 가만히 보니까 투기 세력이다. 그럼 투기 중에서 가장 흔한 투기가 어떤 방법이냐? 예. 자, 내가 아파트 청약 받아서 중도금 내고 잔금 내서 들어가서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중간에 살지 않고 중간에 파는 거 전매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투기 세력이 상당히 끼어 있는데 이번에 대책의 핵심은 그 전매를 어느 지역은 금지시키거나 어느 지역은 그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거나 하는 게 핵심 대책이고요. 예. 예. 또 하나 이제 더 핵심 대책은 1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청약을 그렇죠. 예. 받을 순위가 있는데 네. 1순위 요건을 강화한다거나 또 중간에 대출금 받을 때 중도금 대출 받는 요건을 강화한다거나 그래서 그 강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책을 내는 겁니다. 예. 그 밖에도 뭐 청약 가점제라든지 또 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청약 가점제 40%는 유지가 되는 건가요? 청약 가점대라는 거는 예. 이런 겁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들한테 좀 가점을 준다거나 예. 그렇죠? 뭐 가족이 많다거나 뭐 이런 데 가점을 줬는데 내년부터 그걸 없애고 지자체들이 완전히 자유스럽게 하도록 내버려 두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40% 유지가 안 되면 더 줄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엔 그것은 유지시키겠다. 그렇게 돼 있고요. 1순위뿐만 아니고 2순위도 청약 요건을 좀 강화했어요. 지금까지는 2순위 같은 경우는 돈만 냈으면 네네. 됐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번에는 청약 통장을 통장을 가져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자세한 사항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예. 핵심은 방향은 그겁니다. 자, 공급량이 줄어들까 봐 걱정을 해서 과열됐으니 앞으로 정말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매를 금지하고 그 이외 지역은 전매 기간을 좀 늘리고 예. 나머지 부수적인 요건도 좀 그 기준을 강화해서 투기 수요를 좀 잡아보자 네. 그런 겁니다. 예. 지금 그 나온 대책이 강남 4구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강남 4구와 예. 과천 이런 지역은 사실상 전매가 완전히 금지됩니다. 네. 집을 청약을 받았으면 예. 자기가 세종시. 들어가서 살 때까지 예. 그 자기 명의로 하고 그 다음에 팔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상 금지입니다. 예. 근데 강남 4구와 그 과천 이외의 지역에는 예. 전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보통 한 1년 후에는 팔 수 있는데 예. 그거를 1년 6개월 이후에 팔 수 있도록 그 전매 금지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더 늘렸습니다. 예. 그게 핵심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책이 어떤 그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게 목표가 일단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실제로 이번 대책이 그런 효과가 이번에 있을까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여태까지 나왔던 대책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많이 이제 표출하고 있어요. 네. 근데 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벽한 거냐? 제가 보기에는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특히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꾸준히 요청해온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담보대출 받는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조건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대책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줄을 정확하게 좀 더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죄일 수 있는 그런 것은 빠져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동산 경기를 급냉시킬 수는 없으니까 네. 예. 경기도 지금 성장률도 자꾸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런 고심의 흔적은 있지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네. 전매 제한에서 더 나가서 대출 규제 같은 거 이런 것이 그런 더 건 강화돼야 강도가 되죠. 좀 센 거죠. 그러면 훨씬 예. 강화되는 거죠. 담보대출 같은 거는 뭐 이제 12월에 있을 미국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대책 아닐까요? 자연스럽게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 전에 이제 그 어렵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경제팀 있을 때 좀 완화했다가 예. 네. 지난번에 그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하다가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1년간 연장을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라든지 네. 예. 그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강화할 여지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상황을 봐야 할 텐데 예. 사실은 내년도에 우리 주택시장 전망이 예. 그리 밝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칼을 언제 들이대느냐 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를 좀 면밀히 살펴서 가야 되고 예. 또 하나 정부가 오늘 얘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으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서 정말로 무슨 과열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이제 내정돼 있는데요. 경제부총리로 뭐 상당히 그 강도 높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투기는 용납 못할 폐해다. 그렇죠. 이런 언급을 했어요. 앞으로 그럼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강도 높은 대책을 예고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봐야 되죠. 예. 특히나 이제 금융위원장에서 이제 기재부 장관으로 이제 가게 되고 경제 사령탑을 맡는데 예. 금융위원장 시절에 주로 한 것이 가계부채가 너무 심하니 그것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물론 가계부채 줄이는 방안은 다른 게 있지만 네네.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채를 상환 비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경제 수장이 됐으니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원론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고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된다고 우려가 되면 예. 아마 거기도 속도 조절을 하겠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박성호 YTN 보도국 선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